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초정보 관리에 있어서 회사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 법인 사업자 위주로 해서 기본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보시면 회계 관리에서 재무회계 파트에 기초정보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회사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회사 등록과 관련되는 메뉴 중에 기본사항, 추가사항, 회사 도장, 개인정보 동의서가 있는데요. 기본사항에 대한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 등록과 관련해서는 세무서에서 교부받은 사업자 등록증과 정관 등을 참조해서 정확하게 입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입력해야 되는 이유는 재무제표 출력이나 각종 신고서에 반영되는 정보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관련되는 내용들을 58페이지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요걸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교재 70페이지에 법인 사업자 등록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등록에서 보시면 자, 왼쪽에 보시면 코드, 회사명, 구분, 미사용이 있습니다. 자, 코드는 101번부터 시작해서 9999번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숫자로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자, 회사명은 사업자 등록증 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등록하시면 되는데 한글로 30자 내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회사명이 뭐 30자까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없겠지만 등록하시면 되는데 우리 교재 71페이지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게 되면 법인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요. 법인 단체명에서 주식회사 세무사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세무사랑으로 회사명을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주 기본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구분한 거고요. 자, 이렇게 등록을 했고, 자, 두 번째 구분으로 가면 구분은 개인이냐 법인이냐 하는 부분을 선택해 달라는 겁니다. 자, 법인인 경우에는 1번이고요. 개인인 경우에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법인, 2번은 개인인데 기본적으로 엔터를 치게 되면 1번으로 선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으로 선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사용 여부가 되겠습니다. 미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5000번 주식회사 세무사랑 프로를 사용할 거냐 사용하지 않을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사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0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미사용으로 선택하시게 되면 더 이상 관련되는 코드에 있는 회사 정보는 조회할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코드, 회사명, 구분, 사용 여부까지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 기본사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사항에 회계 연도부터 입력을 합니다. 자, 우리 교재 71페이지에 사례 보시면 2014년도에 개업 연월일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니까 지금 따지게 되면 지금부터 이제 사업자 등록 2021년도로 등록하게 되면 회계 기수는 8기가 될 겁니다. 8기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회계 기수를 기수와 연도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우리 사업자 등록증상에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부분을 보고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중복된 사업자 등록번호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5001번부터 이미 등록해 놓은 내용들이 교육 때문에 등록해 놓은 내용들이 중복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중복되어 있더라도 입력해야 된다면 예라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 사업자 등록번호와 관련되는 부분을 조금 살펴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는 기본적으로 구성이 10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3자리, 중간에 2자리, 뒤에 5자리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3자리는 사업자 등록을 한 최초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코드 번호가 있습니다. 국세청에 코드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로 부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있는 2자리가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8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81번으로 되어 있는데 81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에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를 구분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중간에 있는 두 자리 숫자는 이런 부분들 법인 개인 사업자 중에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를 구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간에 있는 80번대의 숫자의 의미가 뭐냐라는 부분인데요. 요건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80번대 숫자의 의미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법인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를 모두 통칭합니다. 81번, 86번, 87번은 본점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 본점 사업자고요. 85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점 사업자입니다. 법인의 지점 사업자고요. 82번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비영리 법인. 그래서 80번대에 다양한 숫자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놓을 필요가 있는 부분은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1번, 86번, 87번은 본점 법인이구나. 85번은 지점 법인이구나. 요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01번부터 79번까지는 개인 사업자 중에 과세 사업자입니다. 과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를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01번부터 79번까지는 개인 사업자 중에 과세 사업자를 의미한다. 간이 과세자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90번대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개인 사업자 중에 면세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90번대는 개인 사업자 중에 면세 사업자다. 면세 사업자는 90번대로 되어 있다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요 사업자 등록증과 관련되는 부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추가적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했고요. 자, 법인 등록번호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나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나옵니다. 1242710005769번 해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중복 등록인데 5000번 이후에 제가 추가로 등록했기 때문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 김세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는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더라도 보면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별표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는 자료가 주어져 있죠. 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번호로 이렇게 등록이 되게 되면 하얀색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 번호가 잘못 등록이 되게 되면, 자, 이렇게 하면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입력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허락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등록은 되도록 되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실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보일 때는 그 번호가 잘못된 번호라는 겁니다. 잘못된 번호인 경우에는 나중에 세무 신고를 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상적인 번호로 확인해서 등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 여부 관련되는 부분인데, 대표자 외국인 여부냐라는 부분인데, 외국인이 아닌 경우에는 부로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 주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주소는 여기 말풍선을 통해서 말풍선이나 아니면 F2번 또는 상단 부분에 코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F2번 키인데요. 세무사랑 프로에서 모든 기능, 조회 기능은 팝업창을 통해서 조회하는 기능은 F2번 기능이나 말풍선이 되겠습니다. 자, 말풍선을 눌러보시게 되면 우편번호 검색창이 뜹니다. 여기에 버드나루로 135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관련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당산빌딩입니다. 그래서 당산빌딩 선택하시게 되면 당산동 당산빌딩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예를 들어서 호실이 있다든가 뭐 하게 되면 추가적인 정보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본점 주소도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만약에 본점 주소가 다르다라고 하면 별도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요. 그 다음에 업태 종목은 사업자 등록증상에 나와 있는 업태 종목 그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서비스고요. 서비스. 그 다음에 종목은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개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주업종 코드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국세청에 신청한 기준경비율 코드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코드 번호 기억하셨다가 찾아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말풍선을 통해 갖고 조회를 하셔도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되는 부분으로 찾게 되면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이 있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자료에 722000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전화번호나 팩스번호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에 법인 구분이 있겠습니다. 자, 주업종 코드와 관련되는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이 부분도 업태와 종목에 대한 기준경비율 코드로 확인해서 입력한다라는 건데, 이 부분 보통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세무서에 등록한 코드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세무서에다가 그 코드 번호,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신청하실 때 코드 번호를 부여해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코드 번호로 등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되는 부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 구분이 되겠습니다. 법인 구분은 내국 법인이냐, 외국 법인이냐, 외투 법인이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법인세 납세 의무 범위를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대부분은 내국 법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점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 법인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내국 법인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에 법인 종류별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법인 종류별 구분과 관련되는 부분은 여기에 이제 커스를 두게 되면 주권 상장 법인부터 시작해서 17가지 종류별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이냐 일반 법인이냐, 또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장이 되어 있느냐 비상장이냐, 그 다음에 코스닥 상장이냐 그러니까 코스피 상장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무대리인들이 관리하는 회사들은 상장 회사라기보다는 중소기업 아니면 일반 법인인 5번, 6번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이다라고 하면 5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5번을 선택했고요. 15번에 중소기업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여부는 조금 이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자, 중소기업 여부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중소기업을 확인하는 내용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판단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 판단이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기본법에는 업종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업종에 대한 제한이 없고요. 규모, 즉 매출액에 대한 제한, 독립성 요건, 충족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모에 대한 제한, 독립성 요건, 충족 요건이 있습니다. 규모나 독립성 요건은 중소기업 기본법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일하고요. 업종에 대한 제한만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여부에 대한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차이점은 업종에 대한 제한과 매출액에 대한 범위의 차이가 있다. 두 법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규모는 같은 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기본법의 매출액은 3년 평균 매출액입니다. 평균 매출액이고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매출액은 해당 과세 연도 매출액입니다. 연도 매출액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다라고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범위를 보면 호텔 및 여관업입니다. 여관업, 그 다음에 주점업이 되겠습니다. 호텔 및 여관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및 여관업 중에 이런 부분들은 제외한 호텔 여관업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주점업은 일반 유흥, 무도 유흥, 그 다음에 단란 주점만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만 주점업으로 봅니다. 호텔 여관 주점업은 기본적으로
통계청 사이트인 그러니까 통계 분류 포털에서 표준 산업 분류에 의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 산업 분류에 의한 확인은 그러니까 우리 법인세법 관련되는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까지 제가 표준산업 분류까지 자세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액 기준에 대한 부분 차이. 방금 말씀드렸죠. 중소기업 기본법은 직점 3개년도 평균 매출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조세특례제한법은 당해연도 매출액으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여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로 입력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서식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법인 조정에 보시면 신고 부속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 기준검토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를 클릭해서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를 작성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은 활용 레시피에 있는 우리 법인세 편의 내용에 가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면 여로 체크하시면 되겠는데 우리 교재 70페이지에서는 내국법인이고 중소기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 체크를 했습니다. 설립 연월일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보시면 개업 연월일이 있죠. 개업 연월일 같이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장 동코드 관련되는 부분인데 사업장 동코드는 사업장 주소에 있는 동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당산동이죠. 말풍선을 눌러서 당산동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당산동 조회하게 되면 당산동부터 당산동 1가부터 6가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영등포구 당산동이다라고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사업장 동코드를 등록하게 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납세지 관련되는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산동을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사업장 관할과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자동으로 분류가 되죠. 자, 사업장 동코드는 관할 세무서를 찾는 코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본점 동코드도 당산동입니다. 당산동에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당산동에서 조회를 하시게 되면 동일하게 찾아지고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본점 관할 세무서 코드까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 주소가 변경이 되게 되면 사업장 동코드, 본점 동코드를 같이 변경해서 관할 세무서나 지방소득세 납세지도 같이 변경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세 법인세 구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 교재에 61페이지에 보시면 23번에 나와 있죠. 사업자 등록증상에 표기된 법인명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도 우리 말풍선을 눌러보시면 나옵니다. 주식회사 한명 합자 관련되는 회사명이 상호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를 표시해 달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식회사 세무사랑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라고 하는 명칭이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경우에는 22번을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그러니까 상호 앞에 회사의 종류 또는 뒤에 회사의 종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에 세무 담당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세무 담당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관할 세무서에 있는 담당자를 등록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 세무 대리인 같은 경우에 주식회사 세무사랑 5000번 회사 코드를 담당하는 직원을 등록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 담당자는 등록하셔도 되고 등록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기초정보 관리에 있어서 법인 사업자에 대한 회사 등록에 대한 기본 사항을 살펴봤습니다.